작업치료사로 계속 일을 했었고 작업치료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슈로스를 수료하고 일을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라에 있는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라에서 재활 전문 필라테스로 일을 하고 있는 필라테스 원장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궁금했던 선생님 센터명 의미부터 알려주세요. 센터 이름이 필라테스인데요. 슬로건이 내가 만드는 나의 움직임이라는 거거든요. 강사가 이제 그 회원님의 움직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회원님 자체가 본인의 움직임을 알고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나의 움직임을 마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MM이라고 지었어요. 들었을 때, 봤을 때 단순한데 겹치는 이름이 생각보다 없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맞아요. 찾아봤을 때도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제한점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영어를 붙이고 뒤에는 이제 한글말로 필라테스라고 하면은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한글로 필라테스 아니면 영어로 필라테스 섞어서는 치면 안 뜬다고 해서 블로그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야 조금 뜨고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네요. 네. 내가 만드는 나의 움직임, 꽂힌 거는 네. 어떤 이유가 있어요? 레슨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회원님들도 오시면은 언제까지 레슨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50분 레슨을 하고 그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들보다 회사에서 뭐 앉는 자세를 해봤더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편하더라고요. 하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레슨을 받으면서도 하면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마침 센터를 차릴 때가 되니까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먼저 정해놨었어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2013년도부터 작업치료사로 계속 일을 했었고 재활병원에서 일을 하고 노인 성인 환자분들을 보다가 4년차 때부터는 12년차 때까지 소아재활 치료도 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처럼 발달장애 아들 재활 치료를 했었고 그러면서 필라테스를 취미로 하게 됐었어요. 저를 맡아주셨던 선생님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셨는데 협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게 됐었어요. 병행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강사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작업치료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필라테스 네. 센터의 원장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떠한 차이 때문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직업을 바꾸게 됐을까요? 작업치료사 자체가 저희 성향이랑 약간 달라요. 제가 처음 갔던 병원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구분이 없이 방향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영역을 저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제 성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작업치료사들이 기간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조금씩 색깔들이 다르거든요. 물리치료 쪽으로 기능적인 재활 쪽으로 가는 곳에서 일을 계속 했었는데 필라테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물리치료사의 그런 영역들을 작업치료사로서 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달랐던 게 제가 같이 하던 환자분들은 장애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이라든지 목표를 향하는 게 꽤 길고 꽤 힘들어요. 이쪽에 와서 봤더니 비장애인 분들은 피드백이 그날도 와요. 생각보다 쉽게 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걸 나눠만 드리면 거기서 제가 에너지를 더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진짜 여기를 시작하면서 작업치료사를 그만뒀어요. 강사로 일하는 거랑 센터 원장이 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달라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주의거든요. 네. 관심 있는 것만 열심히 하는 편인데 원장 하니까 확실히 수업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마케팅이 저는 성격상 인스타도 열심히 안 하고 릴스 같은 걸 하는 성향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릴스로도 올려야 되고 블로그도 계속 올려야 되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채워나가고 계세요? 제가 신점도 보러 갔었거든요. 네. 갔더니 네 고집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또 그 확신을 얻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거를 살짝씩만 하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때 후로 조금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팠던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블로그로 글을 쓰거든요. 그런 걸 많이 겪고 있잖아요. 제가 원했던 것들로 쓰다 보니까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극복을 하고는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또 이거를 보실 시청자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이 작업치료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있다고 물리치료와의 또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이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업은 일상생활에서 옷을 입는다든지 동작들을 세분화시킨 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그런 작업들의 기능을 잃어요. 보조도구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의 동작을 평가를 통해서 이분이 제일 빨리 하고 싶은 거, 밥을 먹는 거라든지 혼자 옷을 입고 싶어요 라든지 수행하고 만족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드려요. 그걸 목표로 잡아서 계속 그 동작들을 연습을 한다거나 하는데, 동작들이 이루어지려면, 옷을 입으려면 팔을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맡았던 환자분들은 편마비 환자분들, 사지마비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역할이 필요하신 거예요. 재활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랑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한 환자를 가지고 같이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을 해요. 그런 식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전공을 선택할 때 네. 물리치료를 할까 작업치료를 할까 고민했던 시절이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나 작업치료사 될 거야 라고 한 거는 아니었고, 네. 친오빠가 작업치료과였어요.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중추신경계 마비셨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나도 가볼까? 하고 했는데 마침 성적도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간 게 작업치료과였고, 실습 나가서도 저랑 맞다는 생각을 사실 잘 못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도 나와요. 꿈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지 했는데 취업을 하다 보니까 재활병원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재활병원을 와봤더니 그때 만났던 팀장님이 특히 저랑 비슷한 성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 보면서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들이나 친구들 중에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작업치료사는 되게 영역이 다양해서 데이케어 센터 쪽으로 간 친구들도 많고 성향들이 약간 나뉘어요. 필라테스 강사를 저보다 먼저 한 언니는 있었어요. 기능적인 재활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언니라서 응원을 많이 해주기도 했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구나. 네, 맞아요. 그럼 그러고 나서 관심 깊게 본 분야가 소아재활, 자폐, 발달장애 네.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 네. 선택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운이 좋은 것도 있고 확신이 들면 바로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소아재활, 소아작업치료, 소아물리치료로 나뉘거든요. 소아로 먼저 전향을 할 때 갔던 데가 물리치료사 원장님이 혼자서 보바스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물리치료 쪽에. 그걸 저한테도 알려주시면서 저를 키우셨던 곳이거든요. 거기 있으니까 케이스를 보기가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증후군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좋게 봐주시고 뽑아주셔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일을 꽤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작업치료사로 오랜 기간 일을 하셨잖아요. 네. 이 케이스는 자주 볼 수 있는데 어렵다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려운 건 자폐 스펙트럼. 작업치료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최대한의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건데 그게 조금은 제한적인 친구들이 아닐까 싶고 많이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가 정말 어려웠었고 진짜 어린 친구부터 19살까지 다 보거든요. 성인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설센터에는. 빨리 오시는 분들은 빨리 오시는데 어머님들이 네. 사실은 인정하기 싫잖아요. 정말 늦게들 오세요. 뭐 6살, 7살 이럴 때도 오시거든요. 빨리 올수록 좋은 건 맞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치료를 하면서 네. 목표가 네. 독립적으로 자립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해져요, 대부분? 경도, 중도, 중증도 다 나뉘어요. 그래서 아하.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심한 친구들은 이상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실비가 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치료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어려우니까 가능한 만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 아이들의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진짜 좋은 케이스였다. 이런 치료들도 많이 발생해요? 제가 엄한 선생님인 축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 친구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내가 잡아줘야 된다가 조금 커요. 그런 게 좀 맞는 친구들은 저한테는 일단 잡혀요. 문제 행동 같은 게. 근데 이제 이게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도 먹힐 때 이럴 땐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밖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머님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편해졌다는 어머님들 피드백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만 수용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어머님들이 조금 덜 힘들어지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은 대부분 어떤 회원님들이세요?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건강을 위해서 계속 하고 싶다, 블로그에 계속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세요라는 글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딱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재활을 위주로 하는 곳을 오고 싶으신 것 같아요. 목, 어깨 아프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은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네. 이 생활이 만족스러우세요? 내 거가 생겨서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모티베이션이 되기는 하는데 생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은 너무 모르겠어서 받아들여야지 하는데 아직은 적응이 안 되기는 했어요. 생각보다 지출은 큰 게 계속 나가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아직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 공간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아주 익숙한 폰부 기구가 있고 네. 그리고 필라테스 센터에서 흔하게 보지 않는 한 가지도 있었는데 슈로스 네. 월바 그건 어떻게? 그 슈로스를 수료하고 일을 했었어요. 지난달까지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이 근처에는 슈로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서 당연히 해야겠다 하고 이제 월바 설치를 해둔 상태예요. 블로그에도 척추 측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고 계신가요? 초반에 그걸 많이 풀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올린 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그때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일을 같이 계속 했던 것도 메리트가 있고 월바 설치도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하니까 측만 회원님도 계신 상황이라서 다행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정규 코스를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고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깊게 사귀는 편인데 K슈로스 송도점에 있는 원장님이 저랑 1년차 때부터 동기예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자격증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그때 들어가 봤는데 어려운 분야인데 제가 아예 모르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몸을 다루던 사람들이니까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들어봤더니 중간중간에 실기를 보는데 1등을 하고 하니까 자만감이 들면서 그러면 또 이제 더 재밌잖아요. 그쵸. 근데 마침 또 자리가 난 거예요. 분당 본점에 지원을 했고 돼서 수업을 해봤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 벌러 간다는 생각을 하고 가지는 못하고 배우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또 송도점에 사람이 필요해서 마침 이제 그 원장님이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또 이 원장님이 열정이 좋으신 분이라서 이거다 싶었던 게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줘요. 저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게 또 계속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인복이 있으시구나. 네, 저를 발전시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안 하고 내향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운동을 하게 된 계기도 주짓수라는 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원장님을 통해서 같이 한 거라서 센터 오픈할 때도 피드백을 많이 주신 분이라서 되게 고마운 존재긴 해요. 선생님의 목표가 있어요? 더 확장해서 더 이렇게 나아갈 거야 하는 욕심까지는 없고 제 공간에서 제 수업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실 수 있는 회원님들이 많아져서 전 수업을 하면서 진짜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좀 더 에너지가 생길 수 있게 많은 회원님들이 오셔서 필라테스가 돈이 아까운 운동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아가셨으면 그걸 진짜 너무 원해요. 저희가 어디 한 곳이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충격파를 받거나 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시에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은 운동인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랑 함께하는 분들은 그 생각들이 다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라고 하면은 그게 되지 않을까. 인테리어는 따로 하셨어요? 저 근데 이건 좀 자랑인데 네. 진짜 얼마 안 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출도 얼마 안 나와요. 프리랜서라. 그래서 3천만 원 안으로 해결을 해야 됐었는데 누가 승고를 봐보래요. 승고를 했더니 이것도 운이 좋았던 게 하나씩 해주신 사장님들이 다 좋으셨어요. 리뷰 보고 이미지 보고 조금 골라낸 거기는 한데 다 괜찮으셨어가지고 저렴하게 하고 퀄리티도 괜찮았어요. 진짜 인테리어만 한 게 700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꽤 잘했죠. 네. 네. 주짓수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코로나 터지고 안 했어요. 아하, 그럴 수 있죠. 한 번씩 가는데 그게 점점 줄다가 어쩌다 보니 연례 행사처럼 1월 달에 한 번씩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멈춘 거 빼면 한 5년, 7년 되는 것 같아요. 17년도부터 했으니까 블루벨트기는 해요. 그 기간이면 더 높아야 되는데 2년차 때 블루벨트로 올라가고 잘 안 올라갔어요. 대회 생각은 대회는 3번 나가봤어요. 첫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흰띠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때 은메달을 달았는데 세 번째 때 광탈을 했어요. 그 후로는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선생님 근데 뭔가 이렇게 도복 입고 있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원래 엄청 말라깽이였는데 네. 주짓수하고 건강해 보이는 몸이 됐어요. 원래 밥도 입이 짧아서 엄청 말랐었는데 주짓수하고 이제 막 2공기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제가 러닝도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꽤 좋아해서 어떤 것에 매력이 있나요? 저는 짧은 거리를 좋아해요. 아하. 그러니까 10km 이런 거는 열심히 뛸 수 있겠는데 긴 거리 하프, 풀은 그 지루함을 못 견디거든요. 근데 같은 크루 친구들이 있거든요. 크루 친구들이랑 뛰면은 그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요? 2시간 뛰고 뭐 3시간 뛰고 하는 것도 금방 가는 편이라서 그런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시간만 잘 가면은 같이 하면 재밌는? 해보세요. 저는 했다가 그 10km 딱 달리고 나니까 다시는 달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오, 진짜요? 좀 이렇게 날씨 좋고 이러면 좀 달려볼까? 마음이 들었다 달리면 아 진짜 나는 안 맞는구나. 그거를 반복하며 계속 안 좋아하고 있지만 또 10km 뛰긴 하는데 어디 나가세요? 이름이 뭐였지? 서울 뭐였어요? 더 레이스 서울. 그랬나 봐요. 맞죠? 너무 반가워요. 저 마라톤 한다는 분이 있으면 너무 반가운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들도 마라톤 신청시켰어요. 지금은 이제 공부하시느라 떠나가신 회원님인데 끝나고 뛰기도 했었고 은근히 요즘에 러닝 붐이라서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하고 싶은 분들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 선생님 제일 좋았던 기록 뭐예요? 10km는 작년 10월쯤에 47분 했었고 지난주 일요일에 풀 뛰고 왔어요. 동아마라톤이라고 국내 메이저 대회인데 4시간 17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재밌게 뛰고 왔어요. 저희 센터는 본인이 일상에서 건강을 찾아가실 수 있게끔 레슨을 진행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부담 없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재활 필라테스라고 하면 아파야만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이어트라든지 재미를 위해서 취미로 하고 싶은 분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저에게 필라테스란 주변 사람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왜 안 해? 라고 하거든요. 건강하고 싶으면 해야지 왜 안 해?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남은 나날이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필수가 되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친구들은 계속 권유를 하고 있어요. 오픈하고도 그냥 와서 해봐라 해서 계속 시켜주고 있고 꾸준히 하면 무조건 좋은 운동이니까 모두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라의 MM 필라테스에서 김태희 원장님과 대화 나눠봤고요. 또 다음 편에서는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